JP모건 정말 약삭빠른 게 미국 대통령한테도 그런 비트코인 얘기가 나왔다는 것 단어가 자체가 나왔다. 그렇죠. 이제는 진짜 절대 망할 수 없는 자리까지 그쵸. 올라왔다. 예. 그래서 이거 큰 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리플과 이오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먼저 리플의 개발 이런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건가요? 저희도 꾸준히 개발하고 있는 메이저 퀀텀은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 드리는데 트론도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고 보니까 퀀텀이랑 트론 이제 공통점을 보면은 대표들이 좀 이제는 그러면은 얼마 전에 또 페이스북 칼리브라와 함께 그 리브라 어소시에이션이 리브라 코인을 출시한다고 백서를 발표했었죠.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또 어느 정도 또 상승하는 그런 역할을 기폭제를 했었고, 그러다가 미국 창문에 또 두드려 맞았어요. 네. 맞고 지금 또 잠정 연기 그렇죠. 그런 말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이 리브라가 나옴으로 통해서 가장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는 코인이 바로 리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리브라와 리플에 서로 상호 간의 그런 어떠한 영향을 줄지, 리브라가 과연 리플의 대항마가 될 것인지, 요거에 대한 좀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좀 두 가지 성격이 좀 다르다고 봐요. 네. 리브라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 내에서 쓰이는 조금 화폐 같은 그런 가치고, 리플은 전 세계 송금 은행 쪽에 좀 쓰이는 거고, 예, 대부분이 은행이라면은 리브라는 약간 좀 개인 간에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편하게 쉽게 얘기하면은 한국의 싸이월드 같은 도토리 같은 그런 개념이랄까? 저는 이건 스테이블 코인이고 언제든 발행할 수 있고 언제든 소각할 수 있다라고 백서에 나와 있어요. 이거 투자 대상은 아니죠, 그러면? 리브라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예, 스테이블 코인이면은 그렇죠. 화폐처럼 쓰이겠다는 소리인데 인간의 이제 거래라고 보고, 물론 이제 포부는 이제 전 세계 이제 페이스북 유저들을 사용하게 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긴 한데 예. 얼마나 사용할지는 그 뭐 실제로 나와야지 알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리플이랑 이제 리브라는 조금 물론 화폐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은 쓰이는 곳이 조금 다르다라고 저는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르다. 네, 그래서 조금 뭐 경쟁이라기보다는 일단 그래도 리브라가 맨 처음 나왔을 때 일단 정부에서 많은 규제, 많은 이제 뭐 은행에서 많은 규제를 했었죠. 어쨌든 제일 총대를 먼저 한 거잖아요. 그런 기존 업체 그런 그렇죠. 큰 회사에서 먼저 이렇게 예. 나온 거는 리브라가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총대를 내놨기 때문에 거의 문매를 맞았고 일단 맞아요. 뭐 여론이랄까요? 그런 정부의 이런 상태를 보니까 일단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있는데 아마 내부적으로는 계속 개발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보다가 다시 발표를 할 겁니다. 언제 JPM 코인이라고 JP모건에서 출시한다는 그 코인. JP모건 정말 약삭빠른 게 페이스북 리브라 청문회 하는 걸 이렇게 지켜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쓱 한번 본 다음에 이제 규제가 가장 우선시 돼야 되겠구나 하니까 한 발 좀 빼는 분위기. JPM 코인 출시한다고 많이 말들 많았어. 그게 또 리플의 또 적수가 될 거다. 그런 말이 많았었는데 또 한 발 좀 물러난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럼 이제 규제 관련해서 이러한 규제들이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지 아니면 또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지. 저는 어느 정도 법 안에 테두리 안에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저희가 이제 투자 이제 했을 때 뭐 세금 내는 것도 뭐 저는 또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 또 너무 이제 또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불법 자금 뭐 그렇죠. 그런 자금에 또 쓰인다는 거니까 저는 어느 정도 이제 법 안에 테두리에 쓰이면서 합법적으로 쓰였으면 좋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규제는 네.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규제는 우리나라는 지금 규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뭐 규제를 만들겠다고 하겠는데 아직 만든 나온 그런 건 없고요. 그냥 제가 볼 때는 좀 한국 정부는 조금 한심하고 좀 무능한 것 같습니다. 뭐 그냥 답답하죠. 어떻게 뭐 제대로 뭐 이해를 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냥 지금 또 잠잠해지니까 네. 별로 아예 손을 안 건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포커스가 저기 한일관계에 가 있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좀 다른 선진국에 대비해서는 조금 많은 차이가 있다. 뭐 언제나 뭐 기대도 안 했지만은 약간 좀 그런 차이가 있다고 좀 보고 싶습니다. 미국은 막 미국 증권거래소를 홀딩하고 있는 RCS 벨트를 출시하지 않나. 미국이나 일본처럼 뭐 어떤 게 나오면은 똑같이 따라해서 할 거예요. 똑같이 규제를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본도 지금 차근차근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나라는 아무런 액션이 없고 거래소들만 지금 코인 갖고 튀고 있고 그러니까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렇죠. 요즘 또 사기 거래소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중소형 거래소는 네. 사용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대형 거래소나 개인 지갑 사용하셔가지고 정말 자산 정말 조심하게 보관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개인 지갑 쓰고 계시나요? 저는 좀 불편해서 쓰진 않고 있긴 한데 그죠. 나중에는 한번 또 써볼 네. 생각을 하고 있긴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개인 지갑보다는 거래소에 있는 게 좀 유동적으로 사고하기는 좀 용이하니까 그렇게 하고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바이낸스가 뭐 2개월 뒤에 뭐 미국 출시한다고 이제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바이낸스도 보면은 계속 제가 봤을 때는 거래소 중에서 제일 지금 영업을 잘 하고 있고 개발 투자 일등이죠. 이런 거 1등이고 네. 넘버1 거래소 생각합니다. 그 CEO가 정말 마인드가 정말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거래소 만들고 있고 미국에도 만들겠다는 거는 계속 투자를 확대하고 계속 자기 거래소 입지를 다지겠다는 소리고 제가 볼 때는 미국 거래소 한다는 거는 어찌 보면 가장 또 규제가 심한 나라가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을 뚫는다. 미국을 뚫었다는 거는 웬만한 컴플라이언스는 다 지켰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그 다양한 알트들을 거래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맞아요. 뭐 거의 다 이제 상장시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서 네. 아마 처음에는 조금 그냥 메이저 코인 위주로만 상장을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뭐 코인베이스라든지 그 엄격한 코인베이스에서도 몇 개 없잖아요. 이제 조금씩 리스팅을 하고 있긴 한데 몇 개 없고. 저는 그래도 이렇게 또 새로운 거래소가 생긴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이렇게 바이낸스라는 것도 거대 거래소가 또 생김으로써 또 미국에 있는 또 투자자들이 좀 더 손쉽게 또 접근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또 부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의 그런 달러들이 이제 그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이 되니까. 그렇죠. 더 유입이 되겠죠. 네. 아무래도 그럼. 만약에 이제 금리를 또 낮추고 또 앞으로 트럼프가 계속 압박을 해서 금리를 낮추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또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4차 양적 완화 그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달러가 또 어마어마하게 또 찍힐 테고 그 자금들이 암호화폐 시장이 들어온다면은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가격대까지 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금리는 진짜 당분간 뭐 글쎄요 몇 년 동안은 못 오를 수가 없을 거예요. 금리는 계속 오히려 떨어지면 떨어졌지 오르지는 않을 거고 오히려 저희 암호화폐는 좋은 거죠.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뭐 주식이든 어떤 뭐 다른 투자 수단이든 다 돈을 빼서 채권 가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질수록 오히려 저희한테는 더 좋은 거고 더 저희한테 더 좋은 장이 만들어지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보면 지금 이제 암호화폐가 나온 지 벌써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벌써 진짜 오래됐네요. 그리고 이제 저번에 이제 한 달 전에 이제 미국 트럼프가 트위터로 뭐 이제 비트코인 막 얘기도 했었고요. 뭐 좋든 싫든 간에 뭐 일단 달러가 경제에 최고다. 대해서, 물론 당연히 트럼프는 달러를 밀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당연하죠. 하고 저는 그 뭐 달러가 최고다 그걸 떠나서 일단 미국 대통령한테도 그런 비트코인 얘기가 나왔다는 것 단어가 자체가 나왔다. 그렇죠. 이제는 진짜 절대 망할 수 없는 자리까지 올라왔다. 예. 솔직히 완전히 무시했겠죠. 그렇죠. 이미 예전 같으면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위협, 경쟁 될 수 있을 만큼 그 자리까지 커왔다라고 좀 보고 싶고. 경제란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생각하는 뭐 정말 암호화폐가 사라지면 뭐 갑자기 사라진 거 아닌가 할 수 있는데 사라지려면 이미 예전에 사라졌다 보고요. 이제 절대 지금 사라질 수 없는 위치까지 오게 되었고 이제 각국의 정부, 고위 관료들까지 다 경쟁하고 있는 수준까지 이미 자리를 넘보고 있고 그 이상으로 더 갈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큰 틀에선 이미 정해져 있죠. 큰 틀에선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는 상황인데 이 하루하루를 지금 사람들이 되게 못 견뎌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이거 큰 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같은 분들이 좀 하루하루 이제 보는 거긴 한데 이제 추세 이런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변할지 점점 더 비트코인 뭐 암호화폐 이제 가치가 더 높아지고 그럼 어떻게 변할 건가? 그럼 나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좋은 말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좀 가지고 계신 코인들 리플과 이오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먼저 리플에 대해서 지지부진한데 본인의 그런 2017년의 그런 경험을 좀 같이 좀 곁들여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번 인터뷰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리플 자체가 정말 천천히 가는 친구예요. 천천히 가지만 한 방에 있는 친구라고 그때 한번 얘기를 드렸었고 진짜 천천히 가는 친구이기 때문에 언제 갈지 모르겠어요. 언제 갈지 모르고 이
좀 불장이 와야 되는데 또 웃긴 게 불장이 와도 다른 코인 가는데 리플은 또 안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렇죠. 나중에 출발하는 그런 그렇죠. 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에 많이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정말 그 인내심을 가지고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인내. 그러니까 다들 너무 힘들어하세요. 이걸 더 요구하는 코인이다 보니까. 일단 코인마다 다 성향이 있어요. 리플의 성향, 네. 다른 코인들의 성향이 있는데 그 중에서 리플은 좀 천천히 가는 친구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은 달콤한 또 열매를 안겨줄 친구니까 좀만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리플의 개발 이런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건가요? 뭐 각종 뭐 협약이라든지 XRP도 뭐 사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죠. 리플은 원래라든지. 그래도 꾸준히 개발하고 있는 회사 중에 몇 안 되는 회사 중에 하나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네. 정말 개발 계속 하고 있고 마케팅하고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리플도 정말 작게 시작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성장했던 거고. 그래서 저는 그런 개발, 머니그램을 계속 하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퀀텀 투자하신 분도 있을 텐데 아, 콘텀 중에 얘기 좀 해주세요. 퀀텀은 제가 지금 개발을 한다든지 뭘 하고 있다는 걸 지금 최근에 소식을 들은 지 꽤 오래됐어요. 예전에 콘텀으로 좀 버셨지 않으셨어요? 예, 그때 벌었죠. 예. 그때 벌었는데 지금은 거의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저는 조심스럽게 얘기 드리는데 퀀텀은 이제 좀 끝났다라고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냥 퀀텀은 이제 좀 끝났고 나중에 잠깐 불쟁이 올 때 잠깐 반짝 올 수 있긴 하겠지만은 그것도 반짝이지 결국엔 다시 떨어질 거기 때문에 예. 퀀텀 투자하시는 분들 있어서는 조금 결단을 내리셔야 되지 않을까. 그냥 정리를 하실지 아니면은 계속 들고 가실 건지. 저라면은 이제 더 이상 퀀텀 투자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가끔씩 이게 탁 튀더라고요, 콘텀이 위로. 콘텀 튀고 나면 다 떨어지는 그런 이상한 패턴이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땐 퀀텀 아마 세력도 나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누가요? 세력이요. 세력이요? 중국 코인 자체, 전체적인 중국 코인에 대해서 트론이라든지 트론도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트론도 하여튼 지금 중국 자체가 또 지금 신뢰가- 거래소가 아직 오픈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확실히 그 부분에서 그 힘을 못 보고 있기도 하고요. 예, 그래도 저스틴이 밥 먹는다고 하다가 예, 맹장 염 걸려서 취소했다고 예전에는 마케팅을 잘했는데 요즘은 그 저스틴이 어떻게 하는지 좀 모르겠어요. 예, 트론도 글쎄요. 중국 내에서는 뭘 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한국 입장에서는 잘 아직 그렇게 체감이 와닿지는 않긴 하네요. 그리고 신뢰성 문제인 것 같아요. 중국 코인들이 버키도 그렇고 그리고 저스틴 사무실 가서 사람들 투자자들 항의하고 얼마 전에도 보니까 그런 거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퀀텀이랑 트론 이제 공통점을 보면은 대표들이 좀 어리다는 게 조금 이제 아무래도 사업에 하는 데 있어서 물론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경험이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을 다루는 능력은 연륜이라는 게 좀 그렇죠. 필요하니까요. 그렇게 경험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하나의 볼 수 있는 판도이지 않을까 싶네요. 예전에 저스틴 하면 참 마케팅 입으로 하는 마케팅 하나 진짜 대단했었는데 요즘엔 트위터도 잘 안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좀 다른 코인 넘어가서 이오스에 대해서 이오스도 좀 어느 정도 수익을 옛날에 봤었죠. 그래서 요즘 좀 많이 떠지긴 했는데 또 이오스도 꾸준히 개발하고 있는 메이저 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좀 실망스러울 수 있긴 하겠지만은 추후 단위 좀 더 큰 수익을 안겨줄 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오스도 저는 나쁘지 않고 덴라이모도 있고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중대 발표 6월 1일인데 중대 발표 있는다고 했을 때 저보고 그때 나 코멘트 좀 주셨는데 제가 그때 우리 이제 에버그린님께 무조건 중대 발표 전에 팔아라라고 조언을 했었는데 저 안 팔았죠. 못 파셨다 하셨나. 이게 그 코인마다 다 특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암호화폐 특성상 무슨 중대 발표를 하고 나면 오히려 떨어져요. 이오스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발표 전에 파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마음대로 또 안 되더라고요. 무조건 파셔서 다시 떨어졌을 때 재매수를 하시던가 그러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좀 아쉽죠. 아무튼 구독자 여러분, 전 이오스 그대로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오스 관련 자료를 안 올리니까 리플 관련이 자꾸 뭐가 나오니까 거기 집중해서 이오스를 안 올리다 보니 이오스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좀 이렇게 좀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줄기 오늘은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 포인트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깐 짚어봤고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예. 간략하게. 네, 저번에 인터뷰를 찍고 나서 약간 피드백 중 많은 부분 하나는 약간 조금 전문적이지 않긴 하다, 좀 두루뭉실하다. 근데 그 그렇죠. 부분은 아쉬워하셨죠? 예, 네. 근데 그 부분은 저도 당연히 뭐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네. 개인적으로 그렇기도 하고 제가 오늘도 그렇고 저번도 그렇지 대본 없이 그냥 그렇죠. 제 생각을 있는 그대로 얘기 드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두루뭉실하다는 느낌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뭐 분석적이기보다는 분석적인 거는 우리 에버그린 콘이 분석적인 거고 저는 그냥 큰 줄기, 네. 큰 흐름, 그렇죠. 그 시대의 흐름을 조금 예. 좀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그건 되게 잘 보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 예. 그런 걸 좀 얘기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기서 정말 이 인터뷰를 보시면서 한번 좀 얻어 가시는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또 그게 또 된다면은 저한테도 또 큰 기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은 많은 도움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좀 아쉬운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좋게 앞으로도 좋은 걸 이제 영상을 원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크게 또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고. 네, 다음번 인터뷰 때는 예. 불장일 때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네요. 아, 그러니까요. 지금 또 많이 장이 지루하고 그러실 텐데 잘 견뎌내셔서 또 좋은 또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고요. 또 여러분들 또 제가 또 다음 시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